나는 솔로에서 가장 최악의 빌런은 영숙도 영철이도 아닌 나는 솔로 PD라고 생각해. 오늘 영상 끝날 때쯤엔 왜 사람들이 낯솔을 보며 느끼는 분노와 조롱이 사실은 철저히 설계된 것인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편집권이라는 칼날이 한 인간을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그 본질을 알게 될 거야. 끝까지 한번 들어봐. 나는 솔로 안 보면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여전히 나는 솔로는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 낯솔 본방 시간대가 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실시간으로 같이 출연자들 욕하거나 응원하는 방들이 차례로 개설되고, 낯솔 그 후 혹은 출연자들의 여행 프로 등 스피노프 형식의 별도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니까 그 인기를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그 중에서도 나는 솔로 인기의 핵심을 담당하는 건 누구지? 누가 뭐래도 기수라고 표현되는 매 시즌마다 가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속칭 빌런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이야. 나는 솔로 구조상 필연적인 합숙 및 단체 생활과 연애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일반적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시청자들은 특히 이런 사람들을 욕하고 흉보는 재미에 휩싸여서 프로그램을 더욱 몰입해서 보고 있지. 솔직히 나는 솔로 보는 동안 영철이가 어쨌네, 영숙이가 빌런이네 하면서 욕하는 맛에 본 것도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 포인트를 조금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어. 진짜 잘못한 사람은 화면에서 이상한 행동과 선택을 반복하는 그 출연자들이 아니거든. 그들을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물어뜯게 만든 뒤 카메라 뒤에서 시청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진짜 설계자, 바로 나는 솔로 PD가 진정한 빌런이고 악의 결정체야. 자, 생각해보자. 넌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 오늘 전국적으로 개망신 난도질 한번 당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출연한 것 같아? 아니지. 누군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출연했고, 또 누군가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서도 했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신상 노출 및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야 출연자들도 동의했겠지. 하지만 출연자들도 동의했다, 알고 있었다를 변명으로 제작진들의 악마적 의도를 변호하기에는 그 과정이 꽤나 좀 잔인해. PD를 중심으로 한 제작진의 눈에는 출연자가 사람이 아니라 시청률을 뽑아낼 부품으로 보일 거거든. 처음부터 MBTI 검사하듯이 성향 분석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소위 문제를 일으킬 사람과 상대적으로 조용할 사람을 철저히 선별하고 배치하지. 서로 간의 이성적인 어울림은 두 번째야. 어떤 사람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킬까? 그게 가장 핵심인 거야. 빌런이 안 나와주면 큰일 나거든. 어차피 시청률과 화제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빌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과 그 피해자 후보들을 본인들의 제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히 선별해서 불꽃 튀기 딱 좋은 상극들을 한 숙소에 처박아 두는 거지. 서로 도망도 못 가게 말이야. 사회였다면, 바깥 세상이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피했을 사람들을 피할 수 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가둬두고 어떻게든 서로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야. 그냥 빌런만 만들면 끝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떻게 버무린 재료들인데 빌런 하나만 뽑아내고 끝낼 순 없잖아. 상대적으로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들도 그냥 놓아둘 순 없어. 조금 부족한 모습 보이는 사람만 있어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고 자막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MC들이 배려를 가장한 조롱을 섞어서 완전히 확인 사살하지. PD의 입장에서는 캐릭터의 완성, 누군가에게는 인격살인의 현장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야. 지금은 나는 솔로의 대단한 인기 때문에 묻혀버렸겠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PD는 이미 거의 동일한 포맷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과거에도 굉장히 성공시켰던 전례가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왜 폐지됐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2014년 촬영 중간에 여성 출연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 당시 유가족과 지인들은 제작진의 강압적인 촬영 분위기와 빌런으로 몰아가는 듯한 편집 압박이 출연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지. 결국 이 사건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짝은 폐지되었지만 PD는 그 충격보다는 성공의 맛을 훨씬 못 잊었는지 사실상 같은 포맷으로 인기 프로그램을 재구성, 성공시켰어. 또다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 포맷 그대로 말이야. 심리학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어. 남의 불행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심리지.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의 성공담보다는 잘난 척하던 사람의 미천 드러나는 망가진 모습에 뇌의 쾌락 중추가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통계가 있거든. PD는 이 추악한 인간의 본능을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래서 기를 쓰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열심히 골라서 선별하는 걸 수도 있어. 사실 출연자들의 이력 또한 바깥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상위 스펙의 보유자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욕하라고 판을 짜주는 거지. 그게 더 극적이고 재밌으니까. 출연자들이 겪는 수치심, 사회적인 매장, PD한테 그건 큰 고려 대상이 아니야.
오직 화제성이라는 지표 하나를 위해서 개인의 인생을 편집실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하는 거지. 때로는 조금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해서 방황하는 출연자, 그리고 그걸 꿀잼이라면서 박수치도록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진짜 빌런일까? 그리고 이걸 꼭 나는 솔로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장 생활로도 한번 가져와 보자. 회사에서도 이런 PD와 같은 상사들이 꼭 있거든. 부하 직원들끼리 은근히 경쟁 붙여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누구 하나 실수하면 회의 시간에 공개 처형하면서 이를 본인의 리더십이라고 칭하고 과시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꼭 하는 변명도 거의 비슷해. 다 회사를 위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회사가 일만 하는 곳 같아? 이런 것도 감당할 각오 없이 직장생활 하는 거야? 나는 솔로 PD가 말했다고 해도 전혀 위화감 없는 이런 말들. 결국 이런 상사들은 자기 성과를 내려고 너를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편집을 즐기는 상사들이 마구 아랫사람들을 배치하고 재단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빌런이 되거나 무능력자가 되는 세상. 지금 누군가가 회사에서 욕먹는 이유가 실력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편집과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해. 내 인생의 편집권을 남에게 함부로 넘겨주지 말자는 얘기야. 그리고 네가 직장에서 어떠한 곤란한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적어도 이 상황을 정말 나 혼자서 만든 게 맞나? 라는 질문 정도는 스스로 한번 해보자. 혹시 네 회사의 PD가 네 인생을 이리저리 편집하는 걸 수도 있거든. 적어도 네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PD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거야. 그런 불편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자유의 영역은 조금씩 넓어질 거고, 그게 회사라는 끝나지 않을 프로그램에서 네가 빌런으로 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고. 알겠지? 자, 오늘 내용 세 줄로 요약하고 끝내자. 하나, 나는 솔로의 진짜 빌런은 출연자가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PD다. 둘, 타인의 추락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구성하고 즐기도록 유도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다. 셋, 이미 누군가 네 삶을 편집하는 중일 수도 있으니 늘 정신 차리자. 도움됐다면 좋아요는 꼭 눌러줘. 구독도 눌러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네 판단에 맡길게.